어떤 게 있을까? 근데 이 전문가가 이제 모였다고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전문가가 모인 다음에는 그 전문가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자식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조직문화인 것 같아요. 조직문화. 그래서 즐겁게 일하여서 역량을 발휘하게 한다. 이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우선 첫 번째 호칭이 없어요. 그러니까 CJ나 이런 거 따라 했죠. 처음에 영어로 할까 이 생각도 했는데 그거 너무 낯간지러워요. 제가 영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님 이렇게 해요. 편하게. 철인님, 당신님 이렇게.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들한테는 전 그냥 편하게 형이라고 해요. 기존에도 그렇게 불러왔기 때문에. 그래서 호칭이 자유롭습니다. 그냥.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는 근무 시간이 회사가 아직 커서 급여도 많이 주지 못하고 자랑할 게 없어요. 듣보잡 브랜드. 너무 창피해요, 회사가. 그래서 다들 조금이라도 어떻게 재밌게 좀 자랑할 수 있는 거를 뭘 만들어주지? 라고 생각했다가 사실은 직장인들은 근무 시간 짧은 게만큼 좋은 게 없죠. 월급 다. 그래서 저희는 10시 출근, 6시 퇴근해서 1시간을 줄였어요. 근무 시간을. 그리고 점심 시간은 12시부터 1시 반이에요. 30분 늘렸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제 일주일 동안 근무 시간은 31시간, 31.5시간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입사원도 입사하면 바로 법인카드를 줍니다. 법인카드 바로 주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이렇게. 근데 이게 참 재밌어요. 사람들이 참 착한 거예요. 먹고 싶은 걸 먹으라 주도 쓰질 않아. 쓰질 않아요. 가끔 이제 남자분들도 봤는데 그래서 여자분들끼리 가끔 먹으러 가요. 그러면 먹으러 막 박수를 쳐주죠. 그래 먹으라고. 그래서 랍스타 먹으러 가, 아웃백 가 이러면은 그 쭈꾸미 집을 가요. 그 사람들이 참 착해요. 참 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즐거움을 줘요. 그리고 또 이런 우리 회사 이런 시스템이고 사실 이거는 뇌과학에서 보상을 주는 요소들을 밑에 써놨어요. 뇌과학에서 보상을 주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이제 회사에서 좀 실수를 하는 부분은 뭐냐면 보상을 되게 돈으로만 주려고 해요. 돈.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제 1년 동안 막 열심히 일을 해서 연초에 이제 1월달, 2월달에 인센티브를 막 2천만 원 이렇게 줬어요. 엄청 커. 막 3천만 원, 기분 엄청 좋아요. 그게 한 5월달에 기억이 나나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1월달에 받은 거는 한 2, 3월이면 끝나요. 기억 다 까먹어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요. 회사가 싫어지기 시작해요. 다시. 그래서 내년만 기다리게 돼요. 내년 1월달만. 그쵸?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보상은 그 세기도 중요하지만 사실 세기보다 얼마나 그게 자주 있느냐가 중요해요. 자주. 까먹을 때쯤 보상을 계속 주는 거예요. 작은 보상이라도. 멈추지 않고. 첫 번째는 자율성이에요. 사람들은 자유로울 때 제일 즐거워합니다. 자유로울 때. 그러니까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강아지 같은 경우나 이렇게 들고 있으면 한 1분만, 몇십 초만 지나면 막 강아지가 도망가려고 막 발버둥을 치죠? 고양이 막 핥혀요. 이런 것처럼 사람도 누군가 억압받는 걸 싫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보고 체계가 특별히 없어요. 그냥 회의는 월요일 아침에 한 1시간 정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월요일 아침에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다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다. 저는 누가 몇 시에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다. 저는 솔직히 심지어 사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는 매장이 정확히 몇 개인지도 잘 몰라요. 들어면 안 되지만 여튼 왜냐면은 제가 몰라요. 다른 분들이 저보다 훨씬 전문가 분들인데 그분들이 하는 걸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전문가분들이 일을 즐겁게 할 수 있게끔 하게 만드는 게 제가 할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을 막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누가 저한테 뭐 물어보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이것도 안 좋은 습관인데 누가 이렇게 일을 하다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되게 당황하고 얘기하죠. 모른다고. 나 모른다고. 그럼 결국에는 물어보는 사람이 어떻게든 해결을 해요. 기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머예요. 사람들은 재미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점심 먹을 때 이제 가서 농담이라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중간에 농담이라도. 우리 회사 동료들은 제가 되게 농담을 좋아하고 장난을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아닙니다. 엄청난 고생이에요. 억지로 막 농담을 막 비난이 쏟아져요. 재미없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쏟아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농담하는 거예요. 계속 관계를, 소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걸 자주 먹어요. 먹는 거.
먹는 것도 보상에 뇌에 보상감을 주죠. 그리고 칭찬, 배려해요. 칭찬하고 가서 어떤 작은 일이 있을 때 칭찬하고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회사를 처음에 했을 때 이렇게 저희 3명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운영을 했던 거는 그 한두 분이 더 들어오고 그 회사의 설거지가 이렇게 조금 쌓이기 시작했어요. 사무실에 설거지가 조금씩. 그래서 고민했죠. 이 설거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배웠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누군가한테 시키면 자율성이 억압받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시켜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미 설거지는 난 하기 싫은 게 돼요. 이미 억압됐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한 방법은 아침마다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설거지였습니다. 설거지 계속 했죠. 그러다가 설거지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친구가 와서 이제 설거지를 하더라고요. 다른 친구가. 그래서 제가 이때다 싶어서 칭찬 엄청 했죠. 설거지 했다고. 짱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거지는 누구나 하는 게 자연스럽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별로 쌓이는 게 없고, 가끔 쌓이더라도 바빠서 그런 건지 다 알죠. 그래서 제가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되게 좋은 현상은 5월 초에 엄청 좋은 일이 발생했어요. 저한테. 뭐였냐면 5월 첫째 주가 그 연휴였어요. 이제 근로자의 날도 끼고 이제 어린이날도 끼고. 그래서 연휴였는데 그래서 전주에 고민했죠. 지금 창업자들은 많고 막 계속 오픈을 해야 되는데 그 일주일을 쉬기에는 또 너무 딜레이 되는 것 같고 고민하다가, 그 대기업들은 다 쉰다는데 듣보잡 브랜드인데 쉬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목요일날 얘기했어요. 전주에 목요일인 금요일날 다음 주에 다 쉬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일요일날 이제 저는 술을 마셨던 것 같아요. 술을 마시고 이제 월요일날 자고 있었죠. 그랬더니 한 친구가 오늘 누구 나오냐, 점심 같이 먹게 오늘 누구 나오냐 그랬더니 저 빼고 다 출근했더라고요. 그래서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구나. 앞으로 더 놀아도 되겠다. 앞으로 더 술을 많이 마시고 더 놀아도 되겠다. 그 생각을 했죠.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지금 이렇게 해서 매장의 지금 오픈수가 처음 시작할 때는 1개, 2개 이랬는데 8개, 10개, 이번 달에는 13개, 다음 달엔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오픈이 점점 늘어나고 매장의 매출도 지금 불경기라고 하지만 우리는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지금 매주 조금씩은 매출이 늘고 있어요. 가맹점 이런 것들. 파타고니아라고 이제 글로벌 의류업체, 여기 회장님도 되게 재밌는 분이신 것 같아요. 이 파타고니아 어떤 인사 컨설팅하는 회사가 분이 이 회사를 가서 그 직원들을 조사를 했는데 이 결론은 이렇게 냈어요. 이 회사의 직원은 다른 회사 가서 일할 수가 없다. 이 회사에 너무 자유롭게 재밌게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파타고니아 회장님한테 물어봤죠. 어떻게 하길래 그러냐. 이 회장님이 했던 얘기가 우수한 사람을 뽑아서 귀찮게 하지 않는다. 이 사람 딱 이렇게 하는 문장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 네 번째는 조직문화. 그 네 번째는 전략인 것 같아요. 사실 전략보다는 이 앞에 것부터 중요한가? 네, 전략. 전략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해요. 마이클 포터가 전략을 딱 2단어로 표현하면 선택과 집중이라고 했습니다.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은 이제 사우스 웨스턴 항공, 지금 저가 항공으로 엄청 미국에서 유명하죠. 여기는 어떻게 했나요? 여기는 그 비효율, 약간 서비스나 이런 거를 좀 제거할 걸 많이 제거했죠. 그리고 가격을 확 시켰죠. 그렇죠? 전략은 좋은 거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거를 참아내는 게 전략인 것 같아요. 되게 하고 싶은데 그거를 견뎌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걸 집중할 수 있게끔 인내와 절제가 저는 전략의 핵심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치킨 한 마리가 지금 이렇게 재주문율이 나쁘지 않은데, 그 이유는 그 제품결 20년 동안 하신 분들이 이제 뭐 나쁘지 않은 품질로 제품을 만들었겠죠. 근데 이제 소비자 판매가는 저희가 한 마리 배달 갈 때 그 후라이드 같은 건 12,900원이고 양념류는 전부 13,9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브랜드보다 한 3,000원 정도? 뭐 적게는 2,000 얼마, 많게는 3,000 얼마 이렇게 싼 것 같아요. 4,000 얼마 이렇게.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처음에는 싸니까 맛없겠다라고 시켰다가 괜찮네? 큰 차이 없네? 이래서 더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데 가맹점의 마진은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저희가 현재까지 조사하기로는 저희가 치킨 브랜드 중에 가맹점 마진율이 제일 좋아요.
원가율이 제일 낮습니다. 저희가.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하냐? 우리가 거의 모든 품목을 국내 최저가로 공급을 하거든요. 거의 프랜차이즈 중에 최저가로 다 공급해요. 프랜차이즈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지금은 회사에 적자가 많이 나요. 회사에 지금은 많이 납니다. 한 달 한 달이 위태로워요. 그렇긴 한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급을 하더라도 나중에 이익이 날 수 있다고 보는 건 뭐냐면 지금 매장이 이제 500개, 300개, 500개, 800개 브랜드들이 지금 비용 구조를 보면 좀 과하게 쓰고 계신 게 있어요. 그게 첫 번째는 광고비입니다. 광고비, 홍보비. 이제 BBQ 저희 BBQ, BH 이런 경쟁사들이라고 봐야 되나? 한 달에 1년에 한 100억 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100억. TV 광고를 많이 하세요. 또 TV 광고를 많이 해요. 근데 저희는 사실 저희 치킨플러스의 마케팅적 목표는 뭐냐면 소비자들이 최대한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소비자들이 모르게 하냐?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매장이 없는 데서 멀리 벗어난 사람들, 벗어난 고객들. 우리 브랜드는 제주도에서 알면 안 돼요. 비용이 낭비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치킨을 먹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보여주는 건 오늘 비용 낭비다라고 봐요. 똑같이 1,000원이 있어요. 한 사람한테 노출시키려면 500원이 들어요. 예를 들어 500원. 그럼 500원을 쓴다면 제주도에 있는 사람한테 500원을 쓸 거냐? 지금 치킨 먹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500원을 쓸 거냐? 아니면 지금 치킨을 먹고 싶은데 인근에 치킨 플러스가 있는 사람한테 500원을 쓸 거냐 해서 저는 거기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다만 그러려면 엄청난 절제가 필요해요. 엄청난. 왜냐면은 많은 제안들이 있고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은 게 너무 많아요. 또 그 제안하는 분들은 너무 또 이렇게 좋게 제안을 해요. 그래서 그걸 인내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열심히 인내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인테리어도 좀 더 이쁘게 하고 싶어요. 좀 더 멋있게 하고 싶어요. 박스도 좀 더 이렇게 꾸미고 싶은데 근데 항상 비용과 이제 비교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 가장 어떻게 하면 효율 비율을 줄이느냐 이게 저희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다면 결국 소비자는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집중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리도 그래요. 사실은 하루에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일을 하려면 이것도 엄청난 절제가 필요해요. 인내와 절제가. 그래서 노력하고 있고. 5번째, 또 속도를 저희가 내게 된 거는 자본을 잘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그 자본을 여기 외식업을 이제 외식 프랜차이즈 주로 해서 자본의 활용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도 많고 사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게 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질의응답도 자세히 공부하시면 설명드리고요. 자본은 속도를 엄청나게 땡깁니다. 자본. 앞에서 뭐 사람도 채용할 수 있고 모든 걸 하게 해주죠. 자본. 카카오톡 같은 경우 모두 쓰시죠? 카카오톡 거의 쓸 거예요. 카카오톡이 이렇게 모두가 다 쓰게 하는데 한 거의 1조 가까이 썼을 거예요. 거의 1조 처음에 한 8천에서 1조 정도 적자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쓰는 거예요. 배달의 민족 많이 쓰시죠?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이 500억 정도 적자 났어요. 4, 500억을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렇게 다 쓰는 거예요. 만약 카카오톡이 1조를 안 썼다. 그럼 카카오톡 다 쓰게 하는데 아마 200년쯤 걸리지 않았을까? 그쵸? 100년. 이미 다른 업체들 들어왔겠죠? 배달의 민족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쓰지 않게 다른 업체들은 이렇게 밀려났겠죠. 알리바바 그래요. 알리바바도 마찬가지로 1대 주주가 마인이 아닌 거 아시죠? 소프트뱅크예요. 손정희. 카카오톡도 1대 주주가 아마 중국에서 텐센트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다. 그래서 저희는 자본을 활용해서 가맹점 투자비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가맹점을 창업할 때 투자비를 많이 지원해줘요. 플랫폼부터 우선 깔 목적으로. 가맹점 창업비가 여태까지 거의 자부담 없이 거의 창업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돈이 별로 들지 않으니까. 저희는 저희 창업자분들의 니즈는 아까 주고받으면서 다 돌아가면 저희는 우선 소비자들은 치킨이 너무 비싸대요. 본세 폭리일치하고 막 이런데요. 폭리일치한다기보다는 비용을 비효율적으로 쓰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여튼. 그래서 그러면 소비자가 그런 니즈가 있으니까 소비자의 판매가를 좀 낮춰준다. 가맹점 사장님들은 창업비가 너무 높대. 창업비가 쌌으면 좋겠다는 이제 얘기를 하시죠. 그럼 투자비 문제를 자본을 통해서 해결해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창업하시는 분들은 되게 그래요.
저희 지금 장사를 하는데 하루 10만원, 30만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매출액이. 거의 그래요. 그래서 돈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돈이. 모르겠어요. 우리한테만 없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없다고 해요. 진짜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그런 사장님을 우리 걸로 이제 전환을 해서 하루 매출이 한 70에서 100만 원 정도 나오게 하는 게 우리의 그 목표예요, 사업. 지금은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이 앞에 있는 돈을 끌어들이고 이제 원론적인 일인데, 돈을 끌어들이고 전문가를 끌어들이고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신뢰라고 봐요. 신뢰. 사실은 이 신뢰가 거의 모든 거의 거의 뭐 핵심이라고 봅니다. 신뢰. 그럼 신뢰를 어떻게 높이느냐? 첫 번째, 인성이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정직하고 거짓말, 이게 정직이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성실, 정직. 예를 들어 아까 돈에 있어서 누군가 투자를 했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투자했는데 이 사람이 그거를 갖고 다 날릴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럼 전혀 투자하지 않겠죠? 그렇죠? 이 사람이 그걸로 맨날 뭐 이상한 데 쓸 것 같아. 그러면 투자하지 않아요. 내가 이 사람 전문가를 영입해야 되는데 얘랑 일하면 왠지 얘가 나중에 엄청 막 거짓말도 엄청 이상해서 막 성격도 괴팍해. 그래서 엄청 힘들 것 같아. 이러면 오지 않겠죠. 인성. 두 번째는 능력이에요. 능력. 인성만 좋다고 해서 절대 그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거나 하지 않죠. 능력을 쌓아가야 돼요. 저는 그걸 배움이라고 봅니다. 배움. 길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됐을 때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지금부터라도 계속 뭐 예를 들어 일요일마다 어떤 걸 본다든지 일주일에 책을 한 권 본다든지 여튼 이런 보는 거를 주변에 굉장히 많이 알리면 돼요. 나 일주일마다 책 한 권씩 보는 사람이야. 나 뭐한다. 동영상 일요일마다 엄청 보는 사람이야. 제가 올리죠. 공유표시에 매주. 이렇게 알리면 주변에선 그걸 누군가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 아, 이 사람은 공부 엄청 열심히 하네. 제가 엄청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사이에 이런 거 공부하면서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문제가 뭐냐고 물어보시면 돼요. 내가 그 중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지 내가 지금 배운 지식하고 이런 거를 탐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성과까지 내면 이제 많은 것들이 해결돼요. 이렇게 능력도 배워서 능력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굉장한 성과까지 냈네. 그쵸? 성과. 그러면 안 할 이유가 거의 없어지겠죠. 예를 들어.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만으로 사실 받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이 사업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처음에 이제 제안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같이 하자고 했는데 이걸로만 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 지인 몇 명에서 모을 수 있는 돈이 뭐 몇 억 됐겠죠. 예를 들어 우리 한 3억? 처음에 이렇게 2억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1, 2억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돈이 더 필요하죠. 플랫폼을 깔려면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네트워크. 그래서 아는 사람 소개를 엄청 받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작한 멤버들끼리 소개를 막 받기 시작했습니다.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소개를. 그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신뢰가 있어야지 가능하겠죠. 위에 것들. 그래서 소개를 받다가 저희 회사는 지금 주주들이 꽤 많아요. 지금 한 직원들도 다들 주식을 갖고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그리고 외부 투자자들이 지금 한 5명? 한 4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 4명의 투자자는 그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어요. 창투사, 벤처캐피탈. 그 4개 회사의 그 임직원, 4개 회사 임직원이 투자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4개 회사 임직원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돈을 구하는데 좀 더 수월해요. 그 사람들은 돈을 구하는 데는 또 나름 전문가들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열심히 해서 돈을 구해주고 다니시죠. 지금 네트워크.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주고받음이라는 단어로 다시 한번 또 표현이 돼요. 다시 한번. 예를 들어 이런 사업이 안 되고 이런 동업 관계나 이런 거나 뭐 주중에 틀어지는 이유가 사실 돈 때문에 되게 틀어지죠. 그렇죠? 더 갖기 위해서.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파이가 있어요. 그걸 4등분으로 이렇게 해요. 파이가 있고 4등분을 해요. 근데 거기에 그 4명이 있어요. 4명이 있어 4등분을 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래요. 그 파이에 4등분 중에 반을 쪼개서 나 이거 반만 먹을게. 너네가 더 먹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눠 가져도 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난 덜 가질게. 너네가 더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어떻게 볼까요?
얘 되게 좋은데?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왠지 이 셋은 돈 때문에 틀어지더라도 나는 너랑 끝까지 갈 거야. 왜냐면 얘는 자기가 포기하니까. 그쵸? 내가 조금만 더 양보하고 희생하면 그 다음에 돌아옵니다. 우선 그런 것 같아요. 주고받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지금 이제 옛날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이런 걸 공부를 하고 그리고 사업을 한 9개월 동안 한 거를 토대로 만들었고요. 저는 이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산다. 이거. 사실 돈이라는 거는 다 행복하기 위해서 사실 버는 거죠. 돈 많이 벌리면 뭐가 좋으냐면 첫 번째, 남자분들은 일반적으로 차를 좋아해요. 여자분들은 가방과 집을 좋아해요. 근데 돈은 무서운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아반떼를 샀어요. 그거 너무 좋아. 생애 첫 차야. 근데 10년 뒤에 또 아반떼를 또 샀어. 그럼 기분이 나빠져요. 똑같은 거 샀는데. 그쵸? 여자분들 경우 아파트를 어디 20평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20년 뒤에 또 그 아파트를 옆에 집에 또 샀어. 그럼 기분 안 좋아. 돈은 그런 거 같아요. 돈은 벌면 벌수록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미국 통계 자료를 따르면 한 6만 불인가 7만 불 연간. 그래서 우리는 한 7천만 원 우리나라 그 정도 소득 이상은 행복에 영향을 주지 못한대요. 평행을 이룬다고 해요. 돈이 많아지면 이런 장점이 있어요. 좀 더 자유로워져요. 어딜 가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걸 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그 자율성을 항상 돈이 보장해주지 못하는 건 나보다 권력 많은 사람은 분명히 있거든요. 어디든지. 그럴 때 다시 또 탐욕이 생기죠. 그래서 그 돈으로는 행복을 찾을 수 없고 제 생각에는 행복은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 즐거움이다. 즐거움. 행복은 이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즐거움 아니면 평온함. 즐겁거나 평온하거나. 이 즐거움을 느끼는 건 아까 그 재밌게 일하는 거랑 똑같아요. 뇌의 보상감을 어떻게 줄 거냐예요. 뇌의 보상감을 줄 때는 임팩트 있게 세게 좋은 차를 사고 아니면 좋은 집을 사서 하면은 임팩트 있게 세게 줘요. 근데 마찬가지로 까먹게 돼요. 근데 그런 작은 보상들을 자주자주 주는 게 중요한데 아까와 똑같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면서 돼요. 내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그리고 관계.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재미있는 얘기들을 하고 서로 나누고. 이거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자, 누구한테 예를 들어 10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갖고 싶은 걸 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운동화나 이런 좋아하는 걸 샀어요. 그랬더니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엔돌핀이나 도파민이나 행복 관련된 호르몬 수치가 2주 지나니까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원상태로. 근데 10만 원을 주고 다른 어떤 사람한테 선물을 사줘라. 그래서 그 사람한테 10만 원으로 신발을 사줬더니 2주가 지났는데도 그게 크게 떨어지지 않아요. 행복이 더 오래가. 관계가 유지되는 활동에 사람의 행복은 더 오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사는 것보다 남들이 한테 뭘 주는 게 더 행복하구나. 이제 이것도 알게 됐어. 웃고 칭찬해줘. 이런 건 돈이 안 들어요. 그쵸? 다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했던 게 1년에 한 150명의 분들한테 이제 생일 선물을 주려고 노력을 해요. 1년에. 그러면은 대충 2, 3일에 한 명씩은 줄 수 있죠. 그럼 기분이 계속 좋아요. 그쵸? 끊길만 할 때 또 선물 줘. 요즘에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쵸? 너무 좋아. 케이크 같은 거, 책이나 케이크 되게 비싸지도 않아요. 1년에 해봤자, 그쵸? 뭐 술 좀 덜 먹으면 되는데. 네? 술 많이 먹어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고, 사실 이거보다 이거에 대한 행복을 이걸로 찾는 분들은 진짜 일평생을 좀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정주영 회장이 충격적인 얘기를 한 인터뷰를 봤어요. 정주영 회장이 맨날 아침 4시인가 5시에 일어나는데요. 아침 엄청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기자분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맨날 아침마다 일어나냐. 그랬더니 정주영 회장이 충격적인 얘기. 나는 매일 아침이 소풍 가는 느낌이다. 그 연세 있으신 분이. 난 매일 소풍 가는 느낌이 자는 게 너무 싫대요. 그분이 아마 이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를 풀 때 기분 되게 좋죠. 어려운 문제를 딱 되게 안 풀리는 문제가 풀렸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거를 매일 만드셨던 것 같아요. 매일 강하게 이거 꼭 달성할 거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한 여기 앉아있는 이제 형님 있지만 이 형도 아까 이렇게 살아요. 형도 아까 매일매일 너무 재밌대요. 이렇게. 까지 팔려고. 여튼 이게 저는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즐겁게 살다가 갑자기 이런 거는 예상치 못하게 닥쳐요. 고통과 고난의 상태는. 그렇죠? 매일매일 이렇게 나는 이렇게 맨날 뭐 사람들과 관계도 좋고 재미있고 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재미있다가 갑자기 예를 들어 어제 제가 되게 사랑하는 여자랑 헤어졌어요. 엄청 사랑해요. 그렇죠? 그럼 엄청 힘들어. 그렇죠?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좀 이상해요. 뭐냐면 어차피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지 여자친구를 만나거나 통화하는 시간은 아니거든요. 근데 힘든 거예요. 그렇죠? 고통과 어떤 정신적인 고통은 사실 실제 현상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잡념에서 기인하는 것 같아요. 잡념. 그래서 이러면 좋다고 해요. 마음을 자꾸 내가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마음. 아까 저는 발표하기 전에 되게 떨렸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되게 떨렸는데 그럴 때 이제 쓰는 좋은 방법은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 지금 되게 떨리네. 약간 좀 흥분되기도 하는데?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자꾸 마음을 살펴보고 또 하나는 명상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명상. 명상을 10분 동안 눈을 감고 알람을 10분 맞춰놓고 눈을 감고 있으면 내 의지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자 하는 전 결심을 해요. 난 10분 동안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을 거야. 내 의지는 그래요. 근데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오르는 걸 의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막 생각이 막 떠올라요. 막 그저께 있었던 일, 일주일에 있었던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명상을 하면 알게 돼요. 내 지금 상태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이 좀 돼요. 저는 출근해서 10분 동안 명상하고 점심 먹고 와서 10분 하고 그리고 3시에서 4시 반 사이에 한 10분이에요. 30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좋아진 거는 옛날에는 되게 화도 많이 내고 했는데 그때보다 훨씬 화도 줄어들어요. 내 마음 상태를 아니까 화날 것 같을 때 빨리 인지되는 거예요. 차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로 통해서도 잘 안 될 때는 좀 이게 지나가겠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고 곧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이걸 좀 견뎌낼 수 있대요. 지금 이제 말씀드릴 걸 다 말씀드렸고 이제 정리를 하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희망인데 사업은 주고받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 나서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문제고 어떤 걸 원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게 혼자 아니라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지금 공유FC처럼 많은 분들이 힘을 합쳐서 그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떨 때는 되게 일이 잘 될 때는 되게 막 즐거워요. 막 즐거워. 근데 가끔은 또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 그런 것들, 그런 고통도 이제 이겨내면서 이런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힘을 내고 즐겁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가끔 형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저의 약간 꿈은 회사가 엄청 커요. 회사는 엄청 큰데 약간 CEO는 약간 좀 거지야. 이런 이거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하면 왜 그러니요? 글쎄 천국 가고 싶어서 그런가?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형이 여기 앉아있는 저 형이 이랬어요. 야 천국이면 재밌을 것 같아? 야 천국 엄청 지루할 거야. 이 세상이 바로 천국과 지옥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이게 형이 했던 얘기죠.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생각하시듯이 사실 돈이 인생의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돈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돈은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서 서로 좀 기분 좋을 수 있는, 서로 행복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사람들이 더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